그 다음에 너 누구 읽을 차례지? 박건영 동지. 자. 조선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 발전에 도움하여 상업자본이 광범하게 축적되었다. 그중 몇 가지 형태를 본다면 서울, 개성, 수원 등에서의 시전을 토대로 한 시전자본, 시전에 대항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난전이에요. 네. 난전자본, 시장과 시장 사이를 연결하면 부부상이에요? 네. 부부상가? 네. 부부상과 시장과 도읍에 정주하는 객주와 여객자본, 행원 정부에 필요한 상품을 조달하는 공인자본, 농촌시장과 도시 사이를 활력하는 사상자본, 천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무역자본, 그리고 이러한 각종 형태의 상업자본에서 더욱 생명 발전하여 대자본을 이룩한 도매 자본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조선이 그 산업혁명이잖아요. 조선이 산업혁명을 겪진 않았지만, 그 산업자본이 우선인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그냥 결론 말하면, 산업자본이죠? 그래서 산업자본은 대규모죠.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죠? 상업자본은 대규모, 그죠? 대규모로 형성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발전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발전하는데 최소한 이 상업 단계의 자본주의는 조선시대에서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자본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시전, 이건 아직 공식적인 거죠. 서울, 개성, 수원, 시장에 대항해서 한다는 난전, 그죠? 아마, 그럼 이제, 몰래, 파는 상인들이죠. 무허가 상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장과 시장 사이를 연결하는 보부상, 그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객주, 여객, 이런 사람들은, 상인들이 묵는 호텔, 오로 치면 이런 거, 그죠? 상인들이 묵는 호텔이니까 이 호텔에 무슨 역할도 해? 그러니까 물품 보관소, 창고 역할 또 무슨 돈을 빌려주죠? 대부업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죠? 우리 드라마에서 봤으면 알았을 거야. 객주, 여관, 그죠? 객주는 그죠? 객주 다 똑같은 얘기겠네. 호텔 주인 뭐 이런 거겠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여각이겠다, 여각. 그죠? 여관이겠죠? 호텔이야, 호텔.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인은 공납을 한다는 거야. 정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도시와 농촌. 국제무역도 있네. 그죠?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경우에 이러한 자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누구? 그래, 이창률 종지 하차라는데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한자로 된 건 빼고 읽어도 돼요. 자, 이창률 종지 보여요? 네. 예. 정조 12년 1788년에 우정규 같아, 우정규는. 우정규 경제야원에서 야원에서 이제 부상대구들이 제각기 재물을 분담하고 고용노동자를 모집하여 은점 광산을 경영하게 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것은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에 전환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상인으로 하여금 은점을 경영하게 하자는 제안은 실상은 이미 사상들이 현실적으로 은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공식화하려는 것이었다. 가령 당은 중국에서 난전이죠, 난전. 당은 중국에서 백사를 수입하여 그것으로 비단을 짜서 팔았으며 세유전 상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거 뭐 상사인가? 그 섬유의 종류 같네요. 예, 차로 명주를 짜서 팔고 있었다. 예. 철종 8년, 1857년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리 목전에서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었다. 지금 나오는 건 간단 선대제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상대고예요. 부자죠, 부자. 돈이 많은 상인들이 첫 번째는 광산업이죠, 광산업. 그리고 광산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했고, 실제로 사상이죠.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상인들 일부는 이런 광산이죠. 조선 말에 광산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제무역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면세전 아니에요? 면세전? 저기 면제 안 해요? 그런 거 같네. 찾아봐요. 그리고 찾아봅시다. 면세 같아, 면세 맞아. 숫자는 맞는데. 이거 어쨌든 섬유의 일종인 것 같아, 그죠? 섬유, 저기 다 섬유하고 관련되니까. 자. 한글이면은 이렇게 딱 보고 누르면 다 나오지 않나? 면세라고 치면 되겠지, 뭐. 면세가 맞는 것 같아. 면주? 밑에 여기 나왔다, 그래. 면주네, 면주. 꼬임이 있는 견방사라네. 어떤 섬유의 종류, 직물의 종류. 그래서 그 섬유 산업의 이제 그 상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느 분이지? 네. 주문자 생산은 도자기 수공업자나 화가 예술가들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이다. 선대제가 상인이 소생산자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주문자 생산은 소비자가 생산자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주문이 있을 때마다 생산하던 수공업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판매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특정 소비자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생산자가 상위를 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문은 여러 곳에서 들어오지만 생산자는 판매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생산 행위가 판매 행위보다 더 중요해진다. 도시의 판매 가게처럼 상인으로 특화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생산으로 특화된다. 생산자가 소비자 혹은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자 생산이나 선대제는 본전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대량 생산이나 대량 소비가 일반화되면 기계의 대공업이나 도매상처럼 변화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딱 돼요. 자, 초상화. 그죠? 이런 것처럼 귀중품이죠, 귀중품. 고가품. 그죠? 고가품, 귀중품. 이런 건 어때? 막 파는 게 아니죠? 주문 생산이 되겠죠? 이런 건 화가 예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도 어때? 현대도 사실은 주문 생산이 맞죠. 오늘날에도 이거는 주문. 소비자가 주문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주문.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상화나 고가품이 아니라 생필품이 있겠죠? 생필품. 그릇. 그죠? 그릇이나 아니면은 뭐 칼. 그죠? 식칼. 이런 거겠죠? 칼. 뭐 식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몇몇의 그 소비자가 주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량 생산한다는 거죠. 소비자로부터 독립한다. 간단히 말하면 초상화와 고가품 같은 이런 사치품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소비자가 주문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필품이나 그릇이나 칼처럼 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는 특정 소비자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해서 종류별로 어떤 거는 판매자가 수공업자를 고용하지만 어떤 경우는 거꾸로 수공업자가 이 상인을 고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돼 있다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반화되면 기계제 대공업이죠. 이렇게 돼서 도매상으로 분화가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특히 오늘날에도 자동차, 그죠?
생산자본이 뭐야? 딜러? 그죠? 딜러를 고용하죠? 이건 그래서 생산자본 우위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다품종, 대량, 그죠? 대량은 한 공장에서 한다는 게 여러 공장에서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장난감, 이런 거죠? 장난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대량 생산이 불가능. 지금 미국에서 장난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장난감. 이마트. 이런 데서는 여러 공장, 그죠? 여러 공장에서 사온다. 그래서 공장을 지배하죠? 공장을 지배해. 지금도 그 공장을 지배해.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어 있던 건 뭐냐면, 그 트럼프가 중국산이죠? 100 얼마야? 140%인가? 그 관세를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미국의 장난감은 다 중국산이래요. 그래서 중국에다 수입하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장난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장난감을 30개를 가지고 있던 소녀들이 이제는 장난감을 3개밖에 못 갖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난감이면 굳이 30개가 필요하냐? 3개만 있으면 되지. 장난감 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당분간 장난감 좀만 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니네들 부자들은 비싸더라도 장난감 30개 다 싸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애들이 30개 가지고 놀다 3개 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불만이 많을 텐데 니 같은 트럼프 같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냐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같이 장난감 같은 경우 한 공장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다품종이잖아. 그죠? 인형 온갖 인형이 다 있잖아. 한 가지 인형을 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마트 같은 이런 유통업자가 이 생산자본을 지배한다는 것은 다 사안별로 구체적 사안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봅시다. 자, 상인은 뭐를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상인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상인은 돈을 번다. 어떻게 벌어? 그렇지. 물건을 팔아서. 그죠? 물건을 팔아서. 근데 생각해 본 거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물건을 팔지 않고 돈을 버는 법. 이게 뭐야? 물건을 팔지 않고 돈 버는 법이 뭐야? 그냥 그죠? 물건을 팔지 돈을 어때? 돈이죠. 돈을 만들면 되죠. 돈이 생기면 돼. 돈이 생기면 된다. 무슨 말이야? 금. 그죠? 야, 상인이 물건 파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러면 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 그냥 돈이 생기면 돼. 무슨 말이야? 금광. 그죠? 은광. 물건을 뭐 하려고 팔어? 푼돈 뭐냐? 아예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강을 찾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돈을 취하는 방법, 중상주의. 그죠? 뭐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중상주의야. 그죠? 중금주의. 물건을 팔면서 복잡하게 돈 자체. 다시 말해서 귀금속이죠? 귀금속. 금은이 되겠죠? 귀금속을, 어떻게? 번다. 어떻게 벌어? 빼앗는 거 한계가 있죠? 그렇지. 광산. 그래서, 신대륙에 가면 미지에 금은광이 많더라. 그죠? 실제로 그랬죠? 그래서 신대륙에서 금을 가져오는. 그래서 중상주의는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이 물건이라는 건 뭐야? 교환이죠? 교환이야, 교환. 두 번째는 돈 자체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 교환에서 중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강무역. 재밌는 게 아니라 비극이죠. 삼강무역. 삼강무역은 뭐냐면은,
누구누가 관련되냐면 영국과 그 다음에 중남미 식민지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관련됐어요. 더 이제 힌트를 주면 아프리카는 흑인 노예, 그죠? 중남미 식민지는 특산물 농장. 유럽에서 안 나는 거겠죠? 간단히 말하면 담배, 그죠? 사탕수수 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국은 뭐냐면은 공산품, 주로 총, 가장 많은 게 총, 응? 이런 총이야, 제일 많은 거. 어떻게 팔았을까? 어떻게 물건이 됐을까?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의 상인이 총을, 그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하고 바꾸는 거예요. 교환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흑인 노예는 어때? 중남미죠? 중남미에 노예로 팔고, 담배, 특산물이죠? 이 담배를 사서 오고, 그 다음에 영국에 와가지고는 담배를 총으로, 교환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무역이야.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간단하게만. 그 중성비가 나온 이유가 네. 지금 생각나는데 네. 혹시 돈을 빌리고 그 있잖아요. 네. 전당포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뭐 때문에 중성비가 나온 건가요? 아니, 중성주의가 이 상자는 상업을 말하는 거예요. 상업. 하는데 음. 그 중성주의라는 그 부사시가 역사에 약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돈을 빌리고 말하는 우리가 고리대금업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중상주의보다 중금주의에 가깝겠죠. 돈으로 돈 먹기. 그거는 중금주의에 가깝겠죠. 돈으로 돈 먹기. 금융업 이렇게 되겠죠. 금융업 이렇게 되는 거. 자, 일단 삼각무역이 이렇게 되는 게 알겠죠? 이렇게 됐고 더 잔인한 삼각무역이 있죠. 바로 아편전쟁.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에서는 뭐냐면은 유럽이 금은을 가지고 중국이 문화가 되게 발전했잖아요. 중국의 비단 등 상품을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럽의 금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죠. 그죠? 그래서 유럽의 돈이 중국으로 유입되잖아. 중국으로 유입돼. 그러면 이걸 하려면, 돈을 다시 유럽으로 가져오려면 유럽의 상품을 중국에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중국한테 들어간 그 금은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이해가요? 이거 과정? 한계란 동지 이해가? 자, 다시 말할게. 유럽이 중남미에서 금은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 금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비단이나 차 있지, 차. 먹는 차. 이런 거 상품을 산 거야. 그러면은 중남미에 갖고 가가지고 그 돈으로 샀으니까 돈이 중국으로 갔겠죠. 그 중국으로만 계속 돈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돈이 유럽으로 가져오려면 유럽의 상품을 중국에 팔아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놈들이 우리 중국에는 없는 거 없소이다. 유럽에서 살 거 없소이다. 우리 중국은 너무나 땅덩어리 크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야 유럽 놈들아 우리한테 못 팔겠다니까 유럽 애들 가져오니까 중국에 우리 다 있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영국 놈들이 유럽 놈들이 그래서 뭘 팔았어? 그렇지, 아편을 판 거야. 아편을 팔아서 바로 이 중국의 금은을 다시 뺏어온 거죠. 금은을 다시 뺏어온 거야. 금은을 다시 받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금은 받는 것까지는 대충 두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아편 전쟁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유럽 놈들이 아주 잔인한 놈들이야. 아프리카 흑인을 팔아먹고, 아편을 팔아먹고,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중금주의와 중상주의. 그래서 중금주의는 이거, 중상주의는 이제 아예 은강과 금강을 가져오는 게 이게 중금주의예요. 그래서 정성이를 해보면은 이제 중상주의, 원거리 무역이라고 돼. 그 다음에 중금주의 가서 아예 금강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금강이, 금은강은 한정돼 있죠. 금은강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대량 생산. 대량 생산으로 해서 돈을 벌자. 그래서 이게 산업자본주의야. 산업자본주의. 그래서 중상주의는 상업자본주의. 그죠? 이거는 약탈하는 거고, 이건 산업자본주의. 이거는 산업자본주의가 더 발달하면 금융자본주의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제국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중금주의와 중상주의의 제국주의.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읽을 차례죠? 사실 우리 저기 읽을 차례. 아, 그래요? 누구? 이창 읽었잖아, 아까. 자. 불안, 특히 불안 무엇인가? 생산물을 거대하게 축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화폐 제도가 발전하면서 고액의 화폐를 축적하면 거대한 부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화폐의 신용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화나 은화는 수백 년 동안 보유해도 안전한 부가 된다. 결국 불안 금은보화로 상징된다. 금은보화를 얻는 방법은 이것들을 사는 방법이 있지만 금강이나 은강을 개발하면 현재를 하게 된다. 혹은 금은보화가 많은 곳을 찾아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다. 이런 모험사는 무역선을 습격해 금은을 탈취한다. 이게 이제 중금주의죠. 신용이 문제다는 거는 종이 쪽지. 옛날에도 어음 같은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어음을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어음을 몇백 년, 100년, 50년 갖고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확실한 건, 그죠? 금화나 음화.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 금화. 여러분, 금화, 은화 봤어? 네. 오, 봤구나. 그래서 금화는 이런 거예요. 금화에, 그렇지, 저런 거. 금화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 이게 100만원이라고 써있어, 금화에. 그러면은, 100만원어치 여기 금이 있는 거야. 100만원어치 금. 이게 금화야. 그죠? 그럼 우리 지금 10만원짜리 자기학습표는 없죠? 5만원짜리는 있죠? 5만원 있었는데, 옛날에는 5만원 있으면 5만원짜리는 5만원어치의 은을 있었던 거야, 은하. 그죠? 이와 같이 그 돈이 실제로 이런 값어치가 있는 돈, 귀금속은 이거를 실질화폐라 그래, 실질화폐.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동전이죠, 주로. 동전이 되겠죠, 금속화폐.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걸 녹여서 팔아도 돼. 녹여서 팔면, 그죠? 5만원, 뭐 딱 5만원 아니겠지만 5만원이나 100만원어치가 나온다는 거야. 자, 지금 5만원권. 뭐 이거 녹여서 팔면 5만원 어디서 팔 수 있어요? 종이? 예영동지 5만원 어디 뭐 해서 뭐 그걸 녹이면 5만원이 어디서 나와? 아무것도 아니죠. 종이 쪽각이죠. 그래서 이걸 명목화폐라 그래, 명목화폐. 근데 왜 사람들이 5만원 가지고 5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 명목화폐를 종이 조각에 부과하는데 왜? 시장에서, 그죠? 시장에서 5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죠? 물건을 살 수 있다. 그죠? 구매력이야, 구매력. 그죠? 5만원 구매력을 했죠? 이 구매력을 강제를 해. 이거를 화폐의 강제 통용력이라고 그래. 자, 내가 상인인데, 이한국 동지가 5만원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5만원어치 쌀을 달라고 그래. 5만원어치 쌀을 달라고 하면 내가 이한국 동지에 뭐라 하냐면, 야, 이 종이 조각에 써있는 것만 5만원이지, 무슨 그게 5만원어치야. 쌀을 5만원어치를 나한테 사가려면, 5만원어치 금을 가져오든지 은을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지폐죠, 지폐.
지폐 화폐의 이 구매력을 부정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상인인데 이항욱 동지가 5만 원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물건을 5만 원어치 쌀을 달라 그러는데 내가 종이를 가지고 있는 너한테는 못 팔어. 5만 원어치 금을 가져오든지 은을 가져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훔치든가. 그 경찰에 신고하면 돼. 형법에 나와. 경찰에 신고. 형법에 뭐라고 있냐면 형법에 화폐의 강제 통용력이죠? 강제 통용력을 부정하면 처벌당해 있어. 처벌당해. 그래서 이 명목화폐죠? 명목화폐의 강제 통용력은 깜빵으로 보장. 깜빵. 경찰과 군대가 보증하는 거야. 그거 이해가죠? 그래서 실제로 5만 원어치 금과 은도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5만 원을 종이 쪽지를 주면 5만 원어치 물건을 주는 거야. 그거를 거부하면 한국은행에 딱 써있죠. 대한민국 한국은행에 써있잖아. 거기 대한민국과 한국은행이 5만 원의 실질적인 가치가 구매력 있다고 보증하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건 대한민국과 한국은행을 주권을 거부하는 거야. 반란죄랑 똑같아. 처벌당해. 엄청난 중요한 범죄야. 그래서 명목화폐는 바로 국가 권력. 그죠? 그래서 이 화폐의 신용은 총칼로서, 그죠? 총칼로서 보장하는 거야. 이 화폐의 폭력이지. 화폐의 폭력. 화폐에 이런 폭력성이 없다면 누가 종이 쪽가리에다가 돈을 주겠어. 그걸 강제 통용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화폐의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의 신용. 화폐의 신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읽어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느 분이 읽을 차례지? 여러 명이 잘 부르다. 그냥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금은과 향신료가 풍부한 나라를 찾는 요원과 탐험가가 신대력과 신앙로를 개척했다. 중근교회는 불을 금이라고 보고 다양한 방식, 특히 금은이 풍부한 나라를 침략해 이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의미했다. 중세말 절대 왕정은 상비군과 관료를 운영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한 화폐 금은이 절세졌다. 최대한 금은을 보유하고 유출을 막고자 했다. 금은을 확보하고 또 다른 방식은 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흔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 희귀하다면 무역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혹은 가격차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아니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은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 그죠? 근데 왜 향신료가 왜 나오는 거야? 그냥 간단해. 향신료는 부피가 작아도, 그죠? 비싸, 그죠? 그래서 금은과 같아요. 쌀을 1억어치, 그죠? 쌀을 1억 원어치를 집에 보관하기는 힘들죠? 집에 보관하기 힘들어. 근데 향신료, 그죠? 후춧가루, 옛날에 후추가 귀했을 거 아니야. 후춧가루 1억어치는 훨씬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금은을 취하는 거지만 금은이 안 된다면 부피가 작아도 비싼 거, 그죠? 그게 바로 향신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나간 거죠. 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신대륙도 하고 인도양도 간 거 아니야. 탐험가들이 약탈을 한 거죠. 이걸 다른 나라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들은 왜? 상비군, 그죠? 상비군한테 월급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상업활동을 해서 돈을 벌지만 언제 돈을 버냐? 차라리 금강, 은강을 발견을 하자. 이렇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